우리는 중후함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만든 것 같아요. GV80 블랙 쿠페 3.5 터보입니다. 사실 좀 비싸요. 1억이 넘는 차량이고 네. 저도 이제 쿠페 블랙 차량 처음 보는데 요거 구매하실 때 비교하신 차종이 혹시 있으신지. 구매를 고민하면서 비교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전에 이제 GV80 차량을 탔었어가지고 제네시스 브랜드 괜찮다 해서 GV80 쿠페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고 BMW X6나 다른 이제 차량들도 조금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스타일상 주행감이나 엄청난 고성능의 차량이 필요하진 않았어서 이 차량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우리 차주님께서 이제 G70부터 GV80 일반 모델 이전에 타셨고 GV80 쿠페까지 제네시스만 네. 이렇게 타 오셨어요. 이 차량을 보셨을 때 네. 어떤 점이 제일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시게 되셨나요? 가장 큰 거는 확실히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베링블루 이런 색상을 좀 생각을 해놨다가 쿠페 블랙 차량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성수에서. 아, 이게 진짜 그냥 검은색이랑 다르구나 라고 느껴서 그래서 이 차량을 좀 구매하게 됐었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완전히 이게 포스가 달라요. 똑같은 모델이어도 다른 색상이랑 블랙 모델이랑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움이 말도 못해요. 크롬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블랙 차량 봤을 때랑은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 차가 작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느낌이 달라서 그러지도 않고 거기에 있어서 선택을 많이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그렇고 실내를 딱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도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실내에서는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도 디자인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화면이 27인치로 바뀐 것이 일단은 마음에 들었고 둘째로 예전에 GV80은 콘솔이 움푹 파여서 터치로 되어 있는 맞아요. 콘솔이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D컷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조금 이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존의 GV80에 비해서 좋은 포인트로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반 모델은 이렇게 원형 스티어링 네. 휠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D컷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검정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런 검정이 아니라 더 검해요. 탔을 때도 많이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저는 좀 이렇게 크롬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마저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2.5 터보도 있고 3.5 터보도 있고 48V 슈퍼차저도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중에 3.5 터보를 선택하신 이유 좀 궁금해요. 기존에 GV80 제가 차량을 운행할 때도 3.5 차량을 이제 운영을 했었었고 그때는 이제 3.5를 사게 됐었던 게 2.5에서 엔진 쪽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5로 가야겠다 해서 3.5 차량을 타다가 또 쿠페로 왔을 때 뭔가 2.5로 데려가기에는 예, 차가 좀 안 나갈 것 같고 느릴 것 같고 이래서 3.5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었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더 잘 치고 나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주의 깊게는 봤었는데 엔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이제 가속할 때 변속할 때 모터에 이제 전기를 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형이더라고요. 주행 습관이 급가속을 막 하거나 스포티한 거를 막 그렇게 추구하진 않아서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다. 큰 차이가 안 났으면 또 그냥 에이 제일 높은 걸로 가지 했었을 텐데 살짝 애매모호하게 예, 차별화가 있더라고요 가격에서. 근데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 저속에서의 그런 답답함도 없으실 거고 굳이 가야 되나 500만 원을 더 내고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3.5 터보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 블랙 모델은 옵션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빌트인 캠 패키지랑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셨는데 요것마저 다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썬루프 자체는 이전에 썼던 GV80 차량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좋게 썼던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는 체감이나 개방감이 확실히 있어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빌트인 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따로 시공할 필요가 없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앱에서 바로바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또 선택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제네시스에서 일부러 그렇게 빼놨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를 좀 타보신 분들은 꼭 넣을 옵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대기업 분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품 구성을 빼놓은 거고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넣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이 썬루프가 좋은 게 틴티드 글라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따로 또 시공이 된 건가요? 처음에 그냥 같은 유리인 줄 알고 추가로 했는데 하니까 더 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제 안 닫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까만데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시공을 하지 않아도 빛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맞아요. 그게 다른 차량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커버 열면은 햇빛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옵션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거 뭐 넣고 싶은 거 있으세요? 굳이 더 추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후석에 누가 앉을 일이 잘 없어서
뒷자리 옵션은 거의 배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차를 일시불 할부로도 사실 수도 있는데 네. 리스로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업자다 보니까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둘째로 이제 렌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금액 차이가 크진 않은데 렌트 번호판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자, 저도 뭐 사업자지만 일시불로 하나, 할부로 하나, 장기 렌트로 하나, 리스로 하나 똑같습니다. 연에 800만 원씩. 그래서 이런 비용 처리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렌트는 또 하호가 또 싫으신 분들은 리스로.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많은 걸 따지진 않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리스로 이렇게 꼭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리스 견적 받아보실 때 좀 몇 군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 군데 이제 봤었는데 저는 이제 개차 어플 통해서 리스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개차 어플이 정말 저는 편하고 좋았던 게 캐피탈사들의 견적을 한꺼번에 다 비교를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잔존 가치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섬납금 얼마 넣으면은 얼만큼의 월 운용 비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매번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그런 상담이 있어서 굉장히 피드백이 엄청나게 빠르셨어요. 굳이 내가 다른 걸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서 찾아볼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해서 여러 개를 물어보고 거기서 온 견적 중에 제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됐던 견적을 이제 선택해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장점으로 뽑으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거의 AI인가 싶을 만큼 빨라요.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 업무 중에 오히려 제가 내가 답장이 늘었나 할 정도로 와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스나 장기 렌트 이런 거 계약하실 때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조건을 바꾼다든지 지금 나한테 제일 유리한 조건이 어느 건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자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GV80 쿠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 관심 있는 차량들 알아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5,800km를 조금 넘게 타셨는데 그리고 제네시스만 타셨잖아요. 네.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었나요? 기존의 GV80 차량하고는 확실히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차가 좀 더 꾹꾹 누르는 느낌이 생겼다고 좀 느껴지고 약간 좀 꿀렁꿀렁한 부드러움? 이렇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더 노면을 잘 잡으면서 좀 꿀렁꿀렁이는 네. 서스펜션이 이제 부드럽다를 한 0점으로 놓고 네. 딱딱하거나 탄탄하다를 이제 10점으로 놓는다면 네.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부드럽다가 0점이면은 한 3점? 3점 정도? 네. 그럼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딱 넘어보면 한 두어 번 정도 약간 꿀렁이는 이 정도일까요? 네. 방지턱을 넘는데 와 이거 기가 막히게 좋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든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건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도록 네. 그렇게 세팅이 딱 돼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잖아요, 이 방지턱 네.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고 이게 차를 진짜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탄한 게 좋고 단단한 게 좋고 이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드러운 게 좋아요. BMW 얘기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 쿠페 모델 나오면 X6A가 나오는데 이제 제 와이프 차가 BMW 3 시리즈라서 BMW를 한번 경험을 해봤었는데 확실히 스포티함과 주행감에 있어서는 BMW가 좋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편안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네시스가 조금 더 편안한 형태로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막 재밌게 차를 주행한다 뭔다 하면은 BMW를 고려를 했었을 텐데 그냥 출퇴근할 때 난 편하게 출근하고 싶어, 쉬면서 퇴근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차를 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GV80 쿠페 모델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면을 이제 요 내비게이션하고 전방 카메라로 미리 읽고 감쇄력을 좀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좀 어떻게 체감이 좀 확실히 되나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노면을 얘가 읽어 들어가면서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은 더 감쇄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차이는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 탔었던 GV80 모델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만약에 그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 느낌이 오세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터졌구나 이렇게. 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언제 느껴지세요 그러면? 방지턱 같은 것들을 조금 살짝 애매한 속도에서 넘을 때 조금 느껴지고 파여있는 도로인데 좀 많이 파여있는 도로 이런 데에서는 이제 살짝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집니다. 저는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뾰족한 방지턱이 있어요. 아. 그럴 때 조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모르고 구매를 하시면 아마 실망을 진짜 하실 것 같고, 저는 그냥 모르고 샀었거든요. 그냥 사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었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엔 여기 콱 넘어갔는데 확실히 좀 잡는 느낌이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좀 느껴졌었지, 되게 다이나믹하게 엄청 편해진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에어 서스펜션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블랙 모델이 이제 22인치 전용 휠이잖아요. 네. 작은 타이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승차감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휠 인치 대비해서 승차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좀 네. 어떻습니까? 제가 막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무난하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너무 불편한 승차감은 없는 것 같아요. 휠이 크다고 해서 방해가 될 정도로 승차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차 가지고 조금 이제 산길이나 이런 코너 같은 거 많이 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많이는 아닌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코너를 좀 급하게 돌거나 하면은 기울어짐은 확실히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면 이제 왼쪽이 눌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눌렸을 때 좀 일정하게 눌려서 이렇게 돌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막 불편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뭐 빠르게 선회를 하거나 하면 네.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바퀴에만 출력을 막 전달해주고 하나를 이제 실시간으로 잠그기 때문에 돌아나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차량이 밀리거나 미끄러졌던 느낌은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행을 하면서. 그리고 기본 사륜이잖아요. 또 네.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은 장거리 가보신 적이 최대 몇 킬로인가요? 최대 가본 게 이제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400km? 그렇게 이제 가보셨을 때 다 운전하고 나서의 느껴지는 피로, 물론 이제 컨디션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좀 어떠세요? 길어서 당연히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차 때문에 불편했다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유의미하지는 않은데 안마 기능 같은 게 있어요. 당연히 시원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주행할 때 뻐근할 때 몸을 좀 푸는 느낌은 좀 많이 주더라고요. 요거 그리고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 설정을 따로 하면은 서스펜션 느낌이 다른가요, 많이? 저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엔진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막 느껴지는데 서스펜션이 막 더 눌러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아마 제가 민감하지 않게 차를 운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엉덩이에 센서 달리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타고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걸로 인한 좀 불쾌감 여쭤볼 건데요. 우리 아침에 시동 걸 때 엔진 소리가 팍 나잖아요.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조용한가요? 아니면 좀 거친가요, 이게? 사실 쿠페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제네시스가 컨셉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쿠페라고 해도 우리는 조용하고 정숙하고 고급진 느낌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해서 날카로운 엔진음이 들린다든지 이런다든지 그런 소리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도 많이 다니실 텐데 네. 한 100km 부근에서 뭐 풍절음 같은 거 좀 어떠신가요? 풍절음 같은 경우는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전 GV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풍절음이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구매한 GV80 쿠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모델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고르지 않은 노면을 갈 때 네. 노면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때요? 정말 제가 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네시스는 네. 말씀하신 거에서 이미 끝났거든요. 네. 컨셉을 이렇게 잡은 것 같다. 그게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방해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느껴지지도 않고 차가 재밌다 할 정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쿠페에 있어서 스포티함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안 맞는 차량이죠, 사실상. 그럼 그냥 BMW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또 타이어가 흡음 타이어예요. 그리고 흡차음제 보강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MVH 이런 소음이나 떨림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더욱 만족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진 회전수를 좀 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실내로 들어오는 뭐 배기음이라든지 아니면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V6라서 좀 회전 질감이 그래도 좋잖아요. 아무래도 느껴지는 소리가 좀 있는데 소리를 만들어서 또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액티브 사운드가 있어서 정말 가끔씩 그냥 한두 번 밟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기존 GV80 차량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는 엄청 다이나믹하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정숙성이나 진동 이런 것들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9점 줄 것 같아요. 1점은 왜까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1점은 제가 아직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뭐 벤츠라든지 이런 차들을 제가 아직 안 타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들 타보면은 점수가 더 깎일 것 같은데 타본 차량들 중에서는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가장 정숙하게 잘 탔던 차량이다 보니까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용한 실내를 원하시거나 소음에 좀 민감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또 욕을 하고 누군가는 만족한다고 하는 변속기 여쭤볼 텐데 이렇게 멈췄다가 출발할 때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지 뭐 이런 느낌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보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량이니까 있는 어느 정도의 텀? 제네시스가 막 더 유독 이런 게 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고 제가 그냥 둔해서 그런지 그냥 일반인들이 만약에 타면은 아 이거 변속이 막 느린데? 막 이런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느낄지를 잘 모르겠어요. 출퇴근을 하다 보면 가다 서다도 아니고 초저속에서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었나요?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탔었던 GV80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차 자체가 꿀렁거리는 건 아닌데 엑셀은 누르는데 나가진 않다가 갑자기 나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타고 있는 GV80 쿠페 블랙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느껴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제 변속이 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속 페달 뭐 깊게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추월할 때나 뭐 이렇게? 그렇게 깊게 밟지 않아도 사실 추월이 돼서 그냥 공도에서 탈 때는 가속 페달을 정말 끝까지 밟은 적은 잘 없던 것 같아요. 터보렉이 있긴 있잖아요. 어쨌든 터보 내리니까 체감상 오랜 시간 걸린다고 느껴져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UV 치고는 불만족스러운 이 돈 주고 샀는데 왜 터보렉이 이렇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제네시스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그리고 이렇게 밟으셨을 때 엔진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 엔진 소리와 변속기가 잘 맞물려 간다는 느낌이 드세요? 네, 저는 그냥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변속기는 이제 사실상 제네시스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차주님들이 말하실 게 많이 없어요.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이게 막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그냥 평범한 차를 이렇게 막 엄청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막 엄청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주님의 입장에서 변속기도 이제 점수를 한번 주시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것도 9점을 주겠습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게 그 유튜브 분위기상 1점을 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9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트입니다. 쿠페 블랙 모델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이제 제작이 돼 있는데 차에 앉으시는 순간 이제 등이라든지 신체의 각각의 부분을 좀 잘 받쳐줍니까? 네,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배기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은 시트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GV80을 타셨어가지고 바뀐 점은 사실상 잘 못 느끼시지 않으세요? 시트는 요 시트를 계속 썼어가지고 더 잘 잡고 뭐 못하고 이런 거는 못 느끼겠고 그냥 내가 좀 더 불편하다라는 거를 그냥 못 느낄 정도로 쭉 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트는 그 어느 브랜드와 견줘도 상위의 랭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선은 써보신 적 없으시죠? 네, 통풍만 지금 계속 썼었습니다. 통풍의 시원함은 좀 어떤가요? 통풍 시원함을 이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3단계로 해놓으면 너무 세가지고 그냥 1단 아니면 2단으로 해놓는데 부족하다, 덥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빠지면 안 되는 옵션으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남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쿠페형이라서 뭐 2열 머리 공간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앉아보면 좀 어떤가요? 다 답답한가요 이게? 제가 이제 신장이 작아서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크게 답답함은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GL2나 X6 대비해서 그냥 쳐다만 봐도 공간이 넓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바닥 부분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2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GV80 일반 모델에서 2열 끝단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꺾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열의 공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리클라이닝도 돼요 저거. 네, 맞아요. 이게 리클라이밍이 돼서 꽤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뒤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가격에 쿠페인데 뒷자리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차 GV80 쿠페가 유일합니다. 1, 2열 시트라든지 운전석 시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시트는 10점을 제가 계속 이 시트만 보고 샀기 때문에 사실 10점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출력 380마력에 54kg 포스미터 이런 수치를 가지고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로백도 5.4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동 걸고 이제 출발하실 때 아니면 뭐 모든 구간에서 엔진의 힘 어떤 수준이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SUV니까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을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그냥 생각이 들고 이 차의 가속이라든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속도를 약간 올리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많이 밟으신 것도 아니에요. 너무 부드럽게 밟고 계신데 속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엔진의 RPM도 웅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여유롭게 쓰면서 최대 힘이 나오고 있는 걸 옆에 타도 느낍니다. 요게 불만족스럽다 하시면은 모터스포츠를 하시는 게 그만큼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이전 차량이 3.5 터보이셨기 때문에 3.5 터보를 가신 것도 있지만 2.5 터보도 충분하고요.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 못 느끼고 3.5 터보는 조금 더 여유로운 출력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 나 진짜 스포티하게 이렇게 재밌게 차를 몰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예 뭐 BMW라든지 다른 브랜드를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편안함도 추구를 하면서 밟고 싶을 때 좀 밟고 그냥 무난하게 타고 싶다 할 때는 제네시스 GV80 쿠페가 나쁜 선택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한 10점 만점에 한 9점 주실 건가요? 네 똑같이 9점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는 것만큼 이제 브레이크도 상당히 중요한데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이런 응답성이 좀 빠른 편인가요? 얘는 확실히 빠른 것 같다고 느껴지고 전에 GV80을 몰아봤었잖아요. 그거랑 대비했었을 때 훨씬 더 예민하고 좀 더 빠르다라고 확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안전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처음에. 예전에 GV80 타다가 요거 타니까 엑셀이랑 브레이크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하더라고요. 확실히 가속도 빠르고 감속도 훨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더 예민하게 잘 잡는 것 같다라고 좀 많이 느꼈었고. 적응까지 좀 필요한가요? 이게 한 2, 3일 타고 다니면 적응되나요? 네, 저는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요런 건 또 스포츠 세팅으로 해놓은 모양이에요, 제네시스에서. 그러니까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잘 어필이 되게끔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제네시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점 연비입니다, 연비. 도심 주행 기준으로 몇 킬로 나오나요, 이거? 제가 출퇴근할 때 조금 강변북로를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5에서 6 정도 나오고요. 보통은 7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타면은 부드럽게 운행했을 때 딱 10까지 봤던 것 같아요. 공인 연비가 7.8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제네시스를 선택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연비 보고 사는 차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든 게 하이브리드를 왜 안 내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제네시스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연비랑 차량 비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가 물론 나오면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주행하시고 주유비로 어느 정도 쓰시는 것 같으세요? 2주 텀으로 주유를 하는 것 같고 40에서 50만 원 사이로 주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GV80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GV80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하면은 몇 킬로 운행할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왔다 하면은 얘는 한 700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연비 좋은 거예요. 차 무게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나쁘다고도 생각은 안 합니다. 기름값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네시스 모든 모델의 차주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뭐 골프 같은 것도 치시나요? 아, 골프는 아니고 제가 독특한 취미가 있어요. 에어소프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차량에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쿠페라서 뒷부분이 좀 깎여 있으니까 짐이 뭐 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느껴지고 또 이게 폴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높이 차이인 거예요. 차주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넣을 수는 있는데 유리 같은 거 깨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어느 정도 살려놓고 깎아놓은 거라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1열에 이렇게 있을 때의 수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불편하지 않게 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GV80 같은 경우는 박스 아래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애매한 이상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얘는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나 이제 콘솔 박스나 이렇게 이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네시스 및 국산차의 한 가지 단점이라 그러면 이 도어 포켓이 너무 작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와이프 차를 사고 놀란 건데 다른 차는 넓구나. 네, 엄청 커요. 1.5리터
더 음료수도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국산차를 다 좁게 빼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 네.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량의 편의장치 엄청 많잖아요, 사실. 네. 제일 마음에 드는 편의장치 세 가지를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 가장 마음에 들고, 제가 순정 내비를 쓰거든요. 순정 내비에 대한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전혀 불편함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둘째로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통풍 시트 없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세 번째가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편의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차 바꾸시는 분들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딱 신뢰성이 있나요? 얘가 실수하거나 이런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차선 간격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전혀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 하십니까? 거의 잘 안 쓰죠. 이거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GV80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비교했었을 때 바뀐 점은 깜빡이를 누르고 있어야 변경이 됐었어요. 근데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러놓으면 차선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편해지기는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가 이제 차선을 맞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존 GV80은 오른쪽으로 쏠려서 갔었어요. 제가 가운데로 가고 싶어서 핸들을 돌리면은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핸들을 미는 현상이 있어서 아예 꺼놓고 다녔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유지가 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네시스도 처음엔 잡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많이들 고쳐졌고, 그래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뢰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요걸로 음악도 자주 들으시나요? 네.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뱅앤올룹슨인데 네. 음질 어떻습니까? 그 전 차량이 사운드 패키지가 없었어가지고 베이스음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으면 음량을 많이 올렸어야 됐는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느껴지는 음향이 한꺼번에 섞여서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파트가 좀 어우러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감싸듯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져서, 듣는 거를 좋아하시거나 음악 같은 거 듣는 거에 예민하시는 분들은 넣는 거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전반적인 편의장치에 대한 점수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편의장치는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걸 네. 다 종합해서 100점 만점에 차량 전체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9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점은 또 약간의 아쉬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마이너스 5점인가요? 그렇죠. 제가 느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감점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아무래도 제네시스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실 거잖아요. UI, UX 인터페이스가 쉽지는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95점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능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메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흔하지 않은 차량일 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 무조건 보실 거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차량을 협찬받은 게 아니고 우리 차주님께서 소중한 돈을 주고 리스로 이용하는 차량을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실차주 시승기라는 거 한 번씩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차는 이제 리스, 장기 렌트 많이 하실 텐데,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개차 통해서 이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고의 조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